15명 따로 보고 있으니까. 15명 보고 있어요? 예. 보던 사람들이 보고 있겠죠. 여기 보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저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오는. 존경하는 조합 여러분, 오늘 설명회 진행을 맡은 발의자 대표 서혁입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단합하여 드디어 1월 23일 임시총회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주택 재건축 사업 전문가 김상윤 법무사님을 모시어 우리 조합을 비롯한 주택 재건축 사업의 전반적인 비리를 듣고 질문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저 멀리 서울에서 오신 김상윤 법무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김상윤 법무사님. 그래서 마이크를 아까 거놓은 것 같죠? 네. 안녕하세요. 김상윤입니다. 제가 설명회 본격적으로 드리기 전에 아까 아마 조합장님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명 기회를 좀 사전에 주는 게 어쩌냐라고 아까 의견이 있으셨다고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법률 의견만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도시정비법이 조합원 임원의 해임과 관련해서 아마 해임을 발의하고 지금 이 설명회를 개최하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정관 아마 여러분 표준 정관을 썼더라면 18조 1항에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 직무유기 또는 태만 뭐 이런 사유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해임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럴 때 사전에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명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뭐 이런 아마 과거에 2003년 6월 30일 날 7월 1일 날 도시정비법이 시행됐거든요. 근데 6월 30일 날 하루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당시에 만든 표준정관이 곧따위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정관을 아마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지금까지 뺏겨 쓰고 있다 보니까 그 정관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은 2009년 2월 6일 날 그 당시에는 23조 사항, 지금은 43조 사항입니다. 법을 개정해서 그 당시에는 그 2009년 2월 6일 이전에는 임원의 해임에 관해서 정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2009년 2월 6일 날 법률을 개정해서 정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라는 규정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판결은 정관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거나 해임 사유를 정한 것은 이행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도시정비법의 발의 요건과 그 다음에 신뢰를 상실한 경우에는 특별한 해임 사유가 없더라도 조합원의 선택에 따라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전국 각급 법원에서 거의 그 판결들은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그런 문제가 해임 총회가 있을 때마다 조합 측에서는 항상 가처분 신청할 때 소명 기회를 부여 안 했다든지 해임 사유가 없다든지 구체적이지 않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을 하나 대부분 그것을 잘 소명을 못해서 저 시골 법원 같은데 분산지원 같은 데서 소명 기회 부여 안 했다 해임 사유 뭐 안 밝혔다 뭐 이래갖고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전국에 그렇지 않은 법원에서는 그런 것은 이미 거의 다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 절차는 아니나 이왕에 오셨으니까 사전에 소명 기회보다는 지금 소명 기회 하신다면 그러니까 제가 저기 할 일은 아닌데 안내만 해드릴게요. 여기 지금 해임 책자에 총회 책자에 있는 내용 외에 총회 책자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요거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여러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계약서를 보고 몇 가지를 대표적으로 지적을 했고 그러나 요 내용보다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총회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고 설명해 드려야 될 내용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어려운 걸음해 주셨으니까 단순하게 조합원과의 갈등 이런 문제가 아니라 조합장님도 한 분의 조합원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보신 다음에 거기에 관해서 잘못된 건 잘못되어 있다,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다,
아니면 요거는 시정할 수 있는 문제 잘 몰랐으면 시정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시정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의논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전에 소명 기회를 법률 절차하고 관계없이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다 설명 들은 다음에 이왕 조합장님 오셨으니까 지금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설명을 먼저 드릴까요? 그러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선 그러면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시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을 이 정비사업 전반을 제가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의 계약서와 초기 책자를 보고 지적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부 여기 사유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정확한 근거가 아니면 저는 대부분의 제가 쓴 책을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면 거의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내용은 거의 대부분의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 회답, 응답 또는 일부 내용은 이미 수사를 통해서도 밝혀진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임시 예. 지금 또 변호사님께서 와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하는데 거기에 앞서가지고 저는 지금 비대위라든가 아니면 지금 조합장님한테 묻고 싶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전에 총회를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회의만에 올라왔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묻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그러니까요. 설명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아까 제가 여러분이 그러면 다수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했을 때 대부분이 설명드리고 나서 나중에 하자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만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 이야기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과거를 묻던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과거를 물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조합원님의 의견을 따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요. 다수결로 정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쭤봅니다. 아까 저 조합원님 같은 의견도 있으실 수 있어서 잠깐만 맡기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할게요. 제가 먼저 묻는 이야기를 조합원님한테 제가 물어보고 그죠? 거기에 대해서 과거를 조합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물어보세요.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선배조합원 처음에 원조합원이라고 하는 게 저는 선배조합원님 그냥 조합원님들이 여기 처음에 했었던 것보다 더 많은 힘을 주고 그리고 아니요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개인간에 있는 말씀드리는 거는 이 구입을 하는 이유가 이익 때문에 하는 거예요. 조합원한테 이익이 있다라고 해서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피를 주고 받고 저도 이후에 만약에 이제 비례율이 나가서 오늘 더 내야 되는 더 억울한 사람, 더 억울한 사람인데 지금 당장 개입을 시켜서 지금 개입을 시키고 지금 안건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질문을 정지를 시킨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개입을 하고 질문 정지를 시키면 뭐냐면 그 다음에 개입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이 비위가 있으니까 해임만 시켜가지고 해임만 시키고 난 다음에 그럼 다시 또 선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선출을 해야 되고 그것을 한 사람이 아니야 낮은 문제가 아니고 해임을 시키고 나면 해임을 시키고 나면 이것들을 다시 해가지고 몇 개월이 될지 몰라요. 다시 총회를 열어야 돼요. 잠깐만요. 마이크 좀 주시면 마이크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분을 지금 알는 거예요. 제가 말할 때는 그만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있으면 지금 오시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저희가 2천만 원, 3천만 원을 낸다. 제 설명이 끝나고 토론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죠. 여기 뒤에 그러면 어떻게 비대를 조성할까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설명해서 질문하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리 안 나와서 가는 겁니다. 설명이 진행해도 되겠죠? 그러면 나 책임집니까?
예. 자,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요 해임총회 책자는 내용이 조금 부실해서 우선 여기에 근데 나와 있는 내용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는 총회 책자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총회 책자에 너무 많은 내용이 있어서 이 해임 발의서 내용이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거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은요, 제가 해임총회 순서를 보시면 모든 조합의 공통점입니다만은 도시정비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이 앞에 간단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과의 소통 구절에 인한 조합의 손해 발생 염려가 있었다라는 얘기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신탁 등기 문제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하나만 지적을 하면 법무법인 동승이라는 데 신탁 등기를 했을 때다. 그런데 재건축에서는 과거에 재건축 여러분이 2003년 7월 1일 날 도시정비법이 시행이 되면서 주택건설 촉진법에서 재건축을 따오고 도시재개발법에서 재개발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도시저소득 주민의 한 법률이 좀 깁니다. 거기에서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따오고 해서 만든 게 도시정비법입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도 주택법에는 신탁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탁등기를 하는 이유는 주택법상 조합들은 토지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못하면 일반 부장 승인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은 신탁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은 법률로 보완을 해놨습니다. 도시정비법에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조합원의 종전재산은 사용 수익할 수 없다고 법률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처분이 끝나면 여러분은 종전재산이 등기는 여러분 앞으로 돼 있더라도 사용 수익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출자가 된 겁니다. 조합으로. 굳이 신탁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왜 신탁등기를 제가 못하게 하느냐? 우선은 비용이 발생하고요. 불필요한 신탁등기 비용이 발생하고 지금 재건축조합에서 과거에 주택건설 촉진법 시절에 하던 신탁등기를 계속 함으로 인해서 제가 파악한 것만 전국에서 3군데 조합이 일괄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남양주 평내 진주아파트가 일괄경매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산에 있는 조그만 조합 하나, 조합은 약 190명인가 뭐 이렇습니다. 거기가 일괄경매 진행되고 있고 부천에 있는 소규모 조합 하나가 일괄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합이 협력업체와의 계약에 문제가 좀 생겨서 남양주 평내 진주 같은 경우는 서희건설하고 공사계약상에 문제가 생겼는데 원래 신탁재산이라는 것은 경매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되기를 했기 때문에 조합이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탁3으로 인한 경우에는 경매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탁을 맡긴 이후에 조합이 시공사와의 분쟁이 있거나 채권 채무관계가 생겼을 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전 재산이 신탁으로 경매가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탁 등기를 그토록 못하게 하는데 마치 정비업체나 시공사나 심지어는 이런 쪽에서 한결같이 하는 얘기야. 그러면 이주비대출 어떻게 합니까? 이주비대출은 담보대출입니다. 재개발 신탁 등기 하지 않아도 이주비대출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위험성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표준정관 국토부가 2003년 6월 30일 날 재정 보급했던 그 표준정관 어디에도 재건축 정관 어디에도 신탁 등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매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머리 나쁜 국토부 공무원들도 신탁 등기 규정을 만들지 않았는데 왜 여러분이 억지로 만들어 쓰고 있느냐? 그 위험성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라고 해서 제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대표적으로 지적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더 궁금하신 분은 이 문제를 신탁등기 양산복지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조합이 경남에 그 조합장 같은 경우 제 카페를 열심히 보고 아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몇 가지 비교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분도 올바르게 하고자 하나 맨 처음에 은행에서 신탁등기 안 하면 이주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가 직접 설득이 안 되니 저한테 해달라고 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농협이었습니다. 이해를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에 시공사에서 그러면 이주비 대출하는데 허그에서 이걸 하라 그런다. 제가 허그 담당자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허그가 부산에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전국의 모든 재건축조합이 신탁등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이 시킨 거 아니냐? 심지어는 제가 심하게 얘기했죠. 법무사들하고 짜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법무사 수익 늘려주려고 불필요한 신탁등기를 왜 하게 만드느냐? 라고 했더니 자기들은 내부 규정상
조합원의 재산에 대한 신탁 등기를 못하도록 하게 돼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통화한 내용을 그대로 제 카페에 게시해 놨습니다.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좀 성의 있으신 분들은 확인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요, 홍보요원 고용에 따른 도시정보 위반 뭐 이랬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원래 정기총회라는 것은 여러분이 정기국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9월 20일 날 개원하는 정기국회는 작년도 예산을 집행을 감사하고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겁니다. 당해년도 예산이라고 하면 헌법재판소에 정의하기를 한 기관이나 단체가 한 회계년도 동안에 수입과 지출을 미리 세마여 정하는 계획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입 지출 예정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는 준예산, 정부에는 준예산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여러분 조합에는 도시정법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그러면 올해 미리 예산을 내년도 총회를 올해 정기총회에서 수립을 해야 내년도 1월 1일 날 급여가 집행이 되고 사무 집행이 되는 겁니다.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당해년도 예산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2008년도 정기총회를 2008년 5월 30일 날 했다. 5월 29일까지는요. 예산도 없이 쓴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정보 위반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장 심각한 것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사전에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립 안 돼 있고 그때까지 쓴 거는 운영비가 됐든 사업비가 됐든 다 도시정보 위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기가 막힌 것은 자, 정기총회를 하는데 그 해 정기총회 예산에 총회비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에는 그때까지는 총회 예산이 없는 겁니다. 작년도에 수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총회를 수립하기 위한 OS를 고용합니다. OS는 미리 고용이 돼서 그날이 계약이 끝난 날입니다. 그러니까 OS 비용으로 계약해서 나간 모든 것들은 당해년도에 정기총회를 했던 모든 조합의 OS 예산 집행하고 계약했던 것들은 전부 도시정보 위반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도시정보 단체법적 규정상 원래 민법은 추인하면 소급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은 추인을 하더라도 무효라는 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안 그러면 모든 걸 임원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추인받아 그러면 되겠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사상으로는 효력이 있지만 도시정비법상 추인의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효라는 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무효인 계약에 터잡아서 용역비가 나갔다 억울하실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기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영역. 자, 도시정법 98조 1항은 시장 군수 등은 주어가 시장 군수입니다. 법률 용어에서 주어를 찾는 게 마땅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체가 시장 군수 등이 사업 시행을 계획 인가를 하고자 할 때는 국공유지 무상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미리 사전에 관리청과 협의해야 한다는 게 98조 1항입니다. 그리고 2항은 그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내에 그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국유지가 있고 공유지가 있을 때면 사업 부지 내에 국공유지는 따로 처분을 못합니다. 무조건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조합으로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 시설은 구청에다가 기부 체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이 기부 체납하는 범위,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존의 용도 폐지되는 국공유지는 무상으로 양도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협의의 주체가 국공유지 무상양도의 협의가 주체가 시장 군수와 그 국공유지 관리청입니다. 그래서 용산 가면 국방부 부지가 많고 철도청 부지도 많습니다. 그때 철도청이나 국방부가 그 국공유지의 관리청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용산구청장과 그들이 협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업체가 주식회사 정합CN 얘가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를 한답니다. 법률에는 규정이 없는데 제가 제 책을 이미 여러분들은 받으신 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보시면 제가 국공유지 관리청을 대신해서 협의를 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자산관리공사에 그전에는 조달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업무가 자산관리공사로 통합이 됐습니다. 제가 조달청 시절에는 조달청에다 문의를 했고 법률상 무상양도 협의의 주체가 아닌데 시장군수와 관리청인데 도대체 이런 업체들이
국공유지 무당양도 협의를 한다고 돈을 받아가는데 이게 가능하냐? 법률상 지위가 없고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업무가 다 이관된 뒤에도 수도 없이 많은 저기를 받았습니다. 질의에서 회신을 받아놨습니다. 많은 조합에서 제 책에다는 다 그 회신서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무상양도 협의를 했다, 대신했다, 누구를 대신합니까? 자산관리공사를 지가 대신했습니까? 시장군수를 지가 대신했습니까? 여기가 대구 무슨 구청입니까? 남구청, 서구청이에요? 그럼 서구청장을 대신했습니까? 법률은 서구청장과 관리권자가 하게 되어 있으니까 누구를 대신했다는 거예요, 협의를? 허위사업비입니다. 제가 이거를 안양의 상록조합의 조합장은 비대위 출신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렇게 가르쳐서 이 가짜계약 하지 말라고 보냈더니 조합장이 딱 되더니 한다는 소리가 인근의 부동산 업자를 부르다 놓고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이거 가짜인데 내가 4천만 원에 너한테 줄 테니 8군데 부동산이 좀 나눠 먹어라 500만 원씩. 그러니까 일부 부동산에서는 난 추접스러워서 안 먹겠다. 돈이 너무 적어서 500 받고 내가 이 나쁜 짓 할 수 없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본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용역 계약 중에서 가장 싸게 먹힌 데가 안양의 상록지구입니다. 4천만 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착수금 3천에 무상양도 금액의 2%를 성과급으로 준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성과급 제일 싸게 먹힌 데 1.3%짜리 있었고 제일 비싸게 한 데 13%짜리 있었습니다. 가짜다 보니까 용역비도 지 멋대로입니다. 시장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법원은 이걸 강행 규정이라고 해석합니다. 당연히 줘야 되니까 무상으로. 왜요? 내가 기부 체납하는 그 설치비 범위 내에서 기존에 무상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관사들은 무상으로 주라고 돼 있는데 법률이 그걸 강행 규정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 업체가 자기 성과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개인의 설사 이게 진정하다고 합시다.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보존해주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유일합니까? 대한민국 법률상 변호사가 유일하죠. 그 자체가 진짜였다 하더라도 이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물론 행정기관의 협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행정사도 가능하긴 합니다. 돈 받고 할 수는 있습니다. 어디 이런 가짜 계약이 언제까지 이게 돌아다닐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주관리 및 범죄방 용역 계약 되어 있습니다. 자, 이주관리. 여러분, 이주관리는 여러분이 이사실 때, 자, 수도는 수도사업소에 전화해야 됩니다. 가스는 가스사업소에 전화하고, 전기는 한전에 전화하고, 그래, 계량기 띄고 돈 내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안내를 어느 업체로부터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조합은 몇 명입니까? 440명입니까? 자, 그런 안내를 조합에서 알바생 몇 명 구해서 해줘도 될 겁니다. 막말로 얘기하면. 그런데 그런 안내, 2주 빨리 해라. 2주 촉진 관리. 2주 촉진이 뭐예요? 빨리 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2주 독려, 지연 방지, 뭐 이런 게 용역 같은 용역을 해야죠. 그런가 하면 주기적으로 미이주자 실태조사, 2주 불응자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거주자 직접 상담. 근데 더 재밌는 거 있습니다. 미이주자 세입자의 임대차 권리 현황 파악, 권리관계 파악, 권리관계 조사, 자문 이런 걸로 돈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세입자 자진유도 뭐 근데 이런 거 해서 근데 2주 촉진 업무는 여기 2주 촉진한다 해놓고 2주를 빨리 한대요. 2주 촉진 및 관리 이렇게 해놓고 재밌는 것은 마지막 조항에 보면 2주 촉진하면 갑물이 협의한다. 왜요? 나중에 또 2주 촉진 추가 계약이 6억짜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도대체 돈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이거 안내 정도 하고 가만 이 사람 이 업체가 없었어요. 여러분 2주 안 하려고 했습니까? 2주 한다면 서로 앞다퉈가 신고하지 않습니까? 빨리 집 짓고 싶어서 방법만 좀 안내해주면 되고 어디 전화해라 안내하고 내보내면 될 일을 이거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데 16억 7,373만 9천 원? 여러분 조합원 1인당 얼마입니까? 2주 안내 받는데 돈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보세요. 그 다음에 범죄 예방 및 CCTV 설치 및 관리 취약지역 파악 뭐 범죄 예방 한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CCTV 설치한답니다. CCTV를 설치하려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업체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CCTV 설치 공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범죄 예방을 한답니다. 범죄 예방을 하려면 기계경비업 등록을 해야 됩니다. CCTV를 통해서 범죄 예방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경비업체가. 대한민국 경비업체의 90%는 시설관리업체입니다. 약 10% 정도의 신변보호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경비업이라고 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특수경비 그리고 이 CCTV를 통해서 범죄 예방을 하는 업무는 기계경비업이라고 합니다. 기계경비업체 대한민국에 몇 개 없습니다. 경비업법 위반입니다. 기계경비를 자격이 없이 CCTV를 통해서 내가 범죄 예방한다. 경비업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 무자격 업체가 와서 여러분에게 그 고액의 이주관리와 범죄 예방을 묶어서 그런데 언제부터 이 가짜 계약이 생겨나기 시작했냐? 자, 2010년도에 여러분이 부산에서 덕포동에 김길태 사건이 있습니다. 여중생 살해 사건. 그게 사구에 있는 덕포동이 재개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18대 국회 때 그 사건이 터져서 그 지역구에 있는 장재훈 의원하고 서울의 지역구를 둔 전용욱 의원이 도시정보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민간업체로 하여금 순찰을 하게 하고 경찰과 같이 범죄 예방을 하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입법 심사 단계에서 폐지됐습니다. 폐지된 이유가 뭐냐? 범죄 예방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의해서 경찰관의 고유 업무다. 민간업체가 만약에 경찰과 합동으로 순찰을 하거나 했을 때 그 책임 한계도 모호하다. 치안과 국방은 국가의 고유 사무입니다. 이걸 어떻게 민간업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거 해달라고 평소에 세금 내는 겁니다. 치안 유지 활동을 경찰이 하는 것이 누가 민간업체가 합니까? 여러분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 조합원이 뭔데 여기 조합원 사놓기만 하고 여기 안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개인 비용으로 세입자를 지킵니까? 여러분 이 범죄 2주 기간 동안에 이 업체로부터 에스코트를 받거나 해본 적 있습니까? 범죄 예방 활동 의지해 본 적 있습니까? 이 업체 전화번호 압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112에 전화하시겠습니까? 이 업체에 전화하시겠습니까? 단 한 번의 서비스를 받은 적이 없는데 16억이 나갔습니다. 아니 받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드십시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자, 그 다음에 성면 해체 및 처리 용역 계약서 11억 8천 2010년 4월 15일 날 도시정비법 그 당시에 11조 사항이 개정됩니다. 3개월 후부터 시행이어서 2010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2009년도에 여러분이 범죄예방 2010년도에 부산의 덕포동에서 김길태 사건 때문에 생겼고 이 철거를 시공사에 포함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겼느냐? 2009년도에 용산 사태가 생겼습니다. 그때 조합원과 철거업체가 충돌해서 그 참극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범죄 예방을 앞으로는 철거업체가 하지 못하게 하고 시공사가 하게 하면 대기업이니까 조합원과 저렇게 싸우지는 않겠지라고 해서 법률을 개정해서 철거를 시공사와의 계약에 포함하도록 했고 그걸 포함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면 자, 성면이 철거가 아닙니까? 성면 철거가 철거 아니에요? 성면이라는 것은 철거를 구성하는 철거물은 성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목재도 나올 수 있고 폐콘크리트도 나올 수 있고 알루미늄 샤시도 나올 수 있고 성면 자재가 섞인 건축 자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구성 성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시공사에서 성면만 따로 빼야 되나요? 그러면 또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8년 2월 9일 날 도시정비 개정되면서 가로 열고 성면 조사 및 해체 제거를 포함한다 가로 닫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한다. 하도 안 지키니까 다시 가로 열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 대신에 성면 조사는 그때 포함된 게 맞습니다. 2018년 2월 9일 날. 그러나 성면의 해체 제거는 제가 매번 철거업체 녀석들한테 한 소리가 있습니다. 성면만 분리할 게 아니고 목재도 따로 분리해라. 앞으로 해먹을 거 많다. 유리는 유리만 따로 철거로 만들어라.
쇳덩어리만 철거했다는 놈 따로 만들고 왜 성분별로 다 분리해? 할 게 너무 많네. 아직도 가짜 만들 게. 왜 성면밖에 못 만들어요? 자, 이 가격이 타당한지 어쩐지는 여러분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계약서가 써지려면 성면 조사 용역이라는 게 여러분 따로 있습니다. 조사보고서에 보면 성면이 얼마가 산출될 것인지가 조사보고서에 나온단 말입니다.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30%가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하려면 성면이 한 톤당 처리 비용이 얼마인지, 현재 예정 배출량이 얼마 정도 되니 얼마에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묻지마 계약이라고 합니다. 얼마 나왔습니까? 옛날에 제가 서울의 신길 7구역에서 성면 해체 제거를 제가 강의를 하는데 거기는 17억이었습니다. 부가세 포함 18억 7천. 그래서 제가 영도구청 청소과에 조합은 다 끌고 와서 여기 성면 배출량, 여러분도 폐기물과 뭐 청소과 이런 데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 가시면. 왜냐하면 이 모든 폐기물은 앞으로 이제 시공사 문제도 얘기하겠습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폐기물은 배출자가 배출 신고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반출 증명서가 없으면 대한민국 어느 곳에도 폐기물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합에서 성면이 몇 톤이 지정 폐기물이라서 따로 처리합니다. 일반 폐기물과 다르게 무조건 성면은 바로 곧바로 매립 중간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하도 유독성 물질이라서 여러분이 배출하자마자 곧바로 끌고 가서 매립장에 묻고 그날 묻은 매립 폐기물은 그날 복토까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면이 흩날리면 안 됩니다. 그날 묻고 그날 복토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도 우주복 같은 거 입고 합니다. 노동부에도 신고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산재 처리하려고 그만큼 유독물질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 모든 일반 폐기물도 마찬가지고요. 이따 오염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립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올바로 시스템이라는 컴퓨터 추적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지역에서 나온 폐기물이 몇 톤이고 차량번호 몇 번이 몇 톤을 싣고 가서 어느 매립장에 묻었는지까지 폐기물의 일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출량이 없으면 그거 받아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몇 톤이 나갔길래 11억 8천이나 나갔느냐? 안 궁금하세요? 자, 신길 7구역은 가봤더니 105톤이 나갔습니다. 청소과에 확인하니까 그 당시에 17억 했던 그 지역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자, 원래 이거 싣고 다니는 트럭 25톤 트럭입니다. 물론 25톤 트럭이다 완전히 싣고 가는 게 아니고 오늘 10톤이 발생하면 오늘 10톤만 싣고 가서 묻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루를 넘기지 않는다고. 오늘 5톤이 나오면 5톤을 갖고 와서 묻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나왔다 치고 25톤 트럭 6대 분량이죠. 그죠? 105톤이니까 4대면 5대 분량이죠. 4대면 100톤이고 25톤씩 또 5톤이 있으니까 105톤이었으니까 총.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 25톤 트럭이 새 것이 얼마 가느냐? 한 2억 갑니다. 이 25톤 트럭 하나를 사서 온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25톤 트럭을 새 차를 사서 성면을 싣고 가서 자체 그대로 묻어버리면 5대니까 얼마입니까? 10억 들어가죠. 그 한 2억 가더만요. 그 당시에 보니까 25톤 트럭이. 도대체가 성면만 버리고 왔을 거 아니냐고요. 어떻게 17억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 조합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 조합도 얼마가 나왔고 얼마를 눈탱이를 맞았는지를 구청 가서 즉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약이 왜 이렇게 적정하지 않았느냐? 왜 앞뒤 안 가리고 몇 톤이 나올지도 모르고 성면 조사를 하지 말든가. 조사보고서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데 많은 조합들은 조사보고서, 조사업체 계약하는 날 성면 철거 계약도 같이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은 날짜 안 비교해 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따져보십시오. 조사를 한다는 얘기는 조사보고서가 나오면 거기서 산출된 양을 갖고 산정해서 단가를 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상식 아닙니까? 몇 톤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계약을 할 수가 있냐고요? 잘 이해 안 가세요? 아무튼 견딜만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성면조사 얘기 나왔습니다. 조사 및 측정 용역 4억 8천. 자, 조사 날짜가 언제입니까? 2018년 2월 7일. 똑같습니다. 예, 다른 조합 여기도 예외가 없네요.
2018년 2월 7일 날 조사 계약과 철거 계약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요즘은 그게 유행이니까 혹시 뭐 신적인 능력 있으세요? 하늘에서 필이 옵니까? 가만 보면 아 여기는 성면이 얼마 나오겠구나 알아요 그냥? 조사업체와 어떻게 해체업자가 같이 계약이 같은 날 될 수 있냐고요? 아까 이런 계약을 뭔 계약이라고 한다고요? 묻지마입니다. 예. 근데 사업 8천입니다. 여러분이 가서 조합에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면 조사 보고서라는 게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업체에서. 보면 이거는 여러분 400명이요? 조합은 400 몇 명? 자, 440세대 조사하는데 며칠이나 걸릴까요? 잘 모르시죠? 만약에 한 놈이 조사했다면 제가 엄청나게 길게 잡아도 절대 30일 넘길 수 없습니다. 제가 말은 15일도 안 걸립니다 하고 싶은데 제가 엄청 늘려 잡은 겁니다. 30일이 안 걸려요. 조사보고서 보십시오 한번. 물론 차이는 있어요. 그러면 게으르면 더 걸릴 수 있고. 그러나 그렇게 게으른 놈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자 성면조사라는 건 이놈의 인건비가 전부겠죠. 그래 안 그래요? 한 놈이 한 달 걸려서 수행할 수 있는 일을 4억 8천 주면 견딜만 하세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생각보다 대구가 돈을 잘 씁니다. 함부로. 그 다음에 성면 해체 제거 감리 용역 3억 2천입니다. 자 성면이 이제 아까 똑같은데 자 감리마저도 계약 날짜가 2월 8일 하루 늦네요. 2월 7일 날 조사와 해체는 했고 감리는 2월 8일 그 다음날. 여러분은 분명히 미리 가만 앉아서 우주의 질서를 아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얼마 나올 줄 알았고 그래서 감리라는 것은 이 성면을 철거하는 먼저 성면부터 털어냅니다. 그러고 나서 성면 털고 그 다음에 일반 폐기물을 그냥 한꺼번에 이제 부셔버리는 겁니다. 이 성면을 처리하고 있는 동안에 감리원이라고 해서 성면 감리자가 와서 이 제대로 규정을 지키는지 복장은 제대로 입고 하는지 성면이 안 흩날리게 방지 장치는 제대로 하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감독하는 걸 감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면 철거하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철거하는데 얼마 걸렸어요? 철거 기간 지가 길어봐야 3개월이나 정도밖에 더 걸렸겠어요. 물론 늦게 가거나 막 해서 일부 하고 하다 보면 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놨을 때 근데 성면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지가 한 달 걸렸을까요? 성면 그까짓 거 얼마나 나온다고 한 달씩이나 철거한 건지 있습니까? 그러면 한 달이 걸렸다고 칩시다. 성면 감리원이 고급 감리원, 일반 감리원 연봉 한 3천만 원, 4천만 원 합니다. 고급 감리원 끼게 봐야 한 5천만 원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성면 감리원 구한다는 구인 광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감리원이 한 명이 와서 한 달 일하는데 얼마? 3억 2천 정도 줬다. 견딜만 하십니까? 참고로 아까 제가 부산의 양산 복지아파트 부산 가까운 양산 복지아파트 우리 마정락 조합장 제가 언론에도 많이 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르친 대로 유일하게 실천하고 허위사업비 막고 있습니다. 신탁 등기 안 했습니다. 재건축인데 거기 성면 감리 얼마에 했을까요? 거기도 성면 감리 거기라고 안 했겠습니까? 얼마에 했을 것 같으세요? 제가 맨 처음에 그랬습니다. 한 3천만 원에 하세요. 대신에 막걸리 하나 얻어먹어도 됩니다. 갔다 와서 진짜 3천이 되던데요. 그래서 그래도 막걸리는 얻어먹을 수 있어요. 그냥 3천 주셔도 돼요. 그랬더니 진짜 돼요. 그럼 진짜지. 제가 왜 거짓을 얘기합니까? 근데 실제로는 얼마에 했냐? 그 다음에 그래서 막걸리도 안 얻어먹었어요. 얼마에 했느냐? 약 980만 원 했습니다. 자, 여러분 견딜만 합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저 견딜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지작물 차단, 폐공, 폐관, 폐전, 철거, 공사도급계약서, 주식회사 대환산업개발, 지작물 차단, 폐공, 폐관, 폐전, 철거. 자, 이게 전기, 가스, 수도, 통신시설 이런 걸 철거한다는 겁니다. 통신시설도 들어가 있나? 가만있어 봐.
통신시설 없나 보다. 아, 들어가 있습니까? 야, 통신시설. 단 통신 본솔로 이설은 점에. 예, 통신시설도 있네요. 이설 설치. 자, 지금까지 전기 철거는 대한민국 한국전력이 단 한 번도 전국의 어느 조합한테 하라고 준 적이 없습니다. 가스관, 가스 공급, 지역별 가스 사업자가 합니다. 관을 막아줘야 되거든요. 대환산업 가스 시설 면허가 없습니다. 제가 조회해 봤습니다. 전기 없습니다. 상하수도 면허가만 있습니다. 자, 그런데 통신시설 각 통신사업자가 합니다. 직접 철거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도 없는 것이 관망도를 모르지 않습니까? KT선이 몇 개 들어있고 SK텔레콤이 몇 개 들어있고 몰라요. 그런데 왜냐? 여러분 정관에 보시면 지작물 철거, 그래서 38조 3항인가 36조 3항 보십시오. 사전에 통신시설, 수도 전기 통신시설, 가스시설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권자와 협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환산업하고 계약을 하기 전에 한국전력이나 대구시 수도사업소나 각 통신사업자나 가스사업자하고 협의를 했을까요? 협의를 했더라면 이런 계약은 체결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들이 다 철거하거든요. 그들이 다 철거하고 그들이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여러분 회계서류에 보시면 원인자 부담금이 나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하도 이거를 지적을 하니까 요즘은 업체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자기들이 여기서 뻥튀기 계약하라고 그 돈 내가 내줄게. 조금 들어가거든요. 조금. 중간에 그 심부름값으로 이제 따먹었다 하려고. 우리는 돈 낼 줄 몰라 심부름값을 그렇게 비싸게 줘야 됩니까? 예를 들면. 여기는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해서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서를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이 가격은 했다는 놈이 둘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전력도 수시로 제 카페를 보거나 제 책을 보면 각 한절에다가 제가 한두 번 질의를 했어야죠. 자기들이 한다. 그리고 원인자 부담금 부담한다. 전기통신사업법 80조에 있습니다. 통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 사업구역 내 수도, 전기 등 각종 계량기 및 가로등 해체 반납 각 시설 관리권자가 무료로 합니다. 왜 이 업체가 돈 주고 합니까? 여러분 이주할 때 전화 안 했어요? 기억을 되새겨 보세요. 수도 계량기 수소사업소에 안 뛰어갔어요? 마지막 검침하고 뛰어가잖아요. 한전 계량기 그놈이 안 뛰어갔어요? 뛰어갔어요. 왜 이 업체가 돈 주고 뛰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주관리 업체가 무슨 짓을 했는데 그 안 내는데도 몇십억이 가져가고 10몇억 가져가고 왜 똑같은 게 계속해서 반복돼야 하나요? 제 카페만 제발 좀 보세요. 대구는 제가 처음입니다. 하도 대구는 답답해서 전국적으로 보면 가장 잠자고 있는 곳이에요. 어떤 비리가 있어도 말을 안 해요. 왜 그러세요? 돈이 많아서? 정말로 제발 좀 당하지 마십시오. 모든 아직 멀었습니다. 조합이 청산이 안 됐기 때문에 멀었습니다. 이대로 당하실 거냐 지금이라도 시정할 것이냐의 선택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못 고치면 제 설명 들은 사실 때문에 여러분은 더 불행해집니다. 지금까지 행복했잖아요. 이 말 듣기 전까지. 아니었어요? 불행한 사람들 얼굴이 아닌데. 고통이 안 느껴지는데. 자, 그 다음에요. 가장 많이 장난치는 것 중에 하나 또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공사 주식회사 스탠다드 건설 32억 얼마 멀리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뒤로 많이 열심히 올려서 지금은 60몇 억이다? 지금 몇 억으로 돼 있죠? 예? 58억? 그러면 부가세 포함하면 뭐 한 60몇 억 되는 거죠? 지금 많이 올렸죠? 자, 정비기반시설은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계획서에 기반시설 설치비 계산서를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 시설조서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정비 시행령에 따라서 거기에 설치 예산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정보공개 청구하라 했더니 뭐 20몇 억짜리를 받아왔던데 전문 업체에서 했는지 업체가 해줬는지를 몰라서 제가 노 코멘트 했어요. 왜냐하면 표지가 없어서 허접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기반시설 원가계산서가 책이 이만큼 두껍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 또한 거의 모든 조합에서 최소한 2배, 좀 많이 튀긴다 그러면 3배 튀깁니다. 원가계산서가 있으면 정상적인 입찰이었다고 하면 원가를 초과해서 입찰이 성립이 안 돼요. 정상적 입찰 시스템이라면. 그래서 원가계산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원가계산서는 따로 놀고 있고, 오죽하면 왜 이게 묻지마 계약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여러분의 관리, 근데 그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 시설조서나 원가계산서는 사업시행계획서에도 붙지만 관리처분계획서도 붙는단 말입니다. 근데 관리처분계획서에 뭐라고 그랬냐? 추정액 그래갖고 20억인가 잡아놨어요. 아니, 계약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제발 좀 서류를 보셔야 돼요. 총액책자를. 형식적으로 잡아놨단 말입니다. 지금은 다 했으니까 제대로 잡아놨어요. 이거 실제 한 금액을 잡아놨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하려고 하면, 자, 도로 포장을 합니다. 전기면허가 없으면 대부분 하지 못합니다. 왜요? 신호등 있나요? 횡단보도 있죠? 도로에. 거기 신호등 그러면 들어가 있죠? 신호등 없는 거예요? 전기면허가 없으면 기반시설 공사 못합니다. 그것까지 다 따서. 근데 우리가 면허 없이 공사를 따서 딴 놈한테 준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병원에 가는데 의료비를 저한테 달라고 제가 의사 소개시키면 저한테 돈 주시겠습니까? 미치고 한장합니다. 이제사 이것도 국토부가 겨우 이제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놈들이 너나 나나 없이 이제는 다 전기 등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저는 옛날부터 얘기를 했고, 도대체가 공사비를 여기만 오는 미친 단가가 존재합니다. 부천의 계수 범박동 원가계산서 130억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3배 튀겨서 390억으로 공사 계약했습니다. 지금은 좀 고치긴 했습니다만은, 자, 우리 저기 서울의 정산 5구역 원가계산서 38억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143억이 했습니다. 105억을 개운하게 튀겼습니다. 내가 그걸 지적했더니 집행부 바뀌고 나서 겨우 한다는 게 80몇 억으로 깎아놨습니다. 망할 놈들이. 이 공사비 상습적으로 올리는 공사비입니다. 기초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립니다. 자,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공통점이 뭡니까? 사업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는 공사입니다. 거기에 사업비 산출 내역사가 들어가 승인 받았으면 그 공사는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제발 관심 가져야 돼요. 그런데 더 이렇게밖에 해도 여러분이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러분이 사업시행계획서는 사업시행계획서가 아닙니다. 이게 빈양식만 올려놨습니다. 구청에 제출한 그 사업시행계획서를 여러분 총회에 의결하라고 그랬지, 누가 빈양식을 의뢰하라고 그랬습니까? 의결을. 여러분은 사업시행을 하겠다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의결한 게 아니라 그 절차를 의결한 거예요. 관리처분계획서 이렇게 두껍습니다. 여러분 총회책자는 이렇게 얇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다 생략해버렸어요. 법에 나와 있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은 관리처분계획서 사업시행계획서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더구나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는 작성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 또는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가서를 공개하는 조합들이 있습니다. 인가서는 관보에 게시되니까 공개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 이 내용을 여러분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PC 여러분들에게 신의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알거든요. 다 찍어주잖아요. 안 보여줘도 이 정도 들어가겠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더 재밌는 계약서가 하나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업체가 또 하나 등장합니다. 각종 원인이다 부담금 환급계약서, 주식회사 재건. 자, 제가 하도 많아서 이렇게 전지전능 업체가 있으면 대한민국 변호사님들 여기 와서 전부 배우면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협의 및 이의신청 대관 업무,
상수 원인자 부담금 재협의 및 재산정 이의신청 업무, 광역교통 원인자 부담금 재협의 및 재신청 이의신청 업무, 정비기관 시설 보조금 협의 및 신청 업무, 전기시설 원인자 부담금 조사 협의 및 환급 업무, 통신선로 원인자 부담금 조사 협의 및 환급 업무, 도시가스 원인자 부담금 조사 협의 및 환급 업무, 그 외 조합의 요청에 따른 각종 부담금, 재건축 초과이익 개발 부담금, 과밀 부담금 등, 그 다음에 국공유지 무상 양도 관련 매매계약의 검토 및 부당이득금 반환 업무. 아까 제가 이미 국공유지 무상 잘못돼서 지적했죠. 요놈도 그거 지적한답니다. 지적하는 결과물 갖고 나가십시오. 이 업체는 도대체 얼마나 전지전능하길래 대한민국 변호사들이 이거 잘 모르는 내용을 지는 혼자 다 한답니다. 열 몇 개를. 물론 학교용지 부담금은 변호사님들이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왜요? 상수사 원인자 부담금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최근 3년간 학생 숫자가 줄으면 학교용지 부담금 내지 않습니다. 대부분 재건축지를 다 줄습니다. 애들 울음소리 그치고 한 30년 지나야 재건축할 때 됩니다. 건물 재건축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거기 사는 사람이 재건축이 먼저 돼야 됩니다. 연세대 어린애들이 없어요. 어린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학교용지 부담금, 그런가 하면 상수도 부담금. 자, 여러분 단독주택지역이었습니까? 아파트였습니까? 아파트였어요? 단독이었어요? 예? 혼합이에요? 자, 상수 원인자 부담금, 하수업 원인자 부담금은 거주 세대 중심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같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 집 하나에 지하 1층 한 명 살았고 1층 살고 2층 살고 대개 한 3세대 정도 살았죠. 그죠? 단독주택 같으면. 조합원이 440명이면 여러분이 만약에 1000세대 지었다. 600명분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합니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시킵니다. 그러면 원래는 조합원만 여기 살았어요. 원래 살던 사람은 세입자도 있잖아요. 요 숫자를 안 빼줍니다. 조합원 숫자 기준으로 부과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변호사님들이 찾아오면 됩니다. 왜요? 그걸 돈 받고 할 수 있는 거는 변호사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뭔 주식에다 대건이 합니까 이거를. 여러분은 제가 여기 와서 의료비 대신 달라고 줄 사람들이에요. 저놈이 의사 아닌 건 알겠는데 의사를 많이 알면 소개시켜주면 저한테 병원비 갖고 오실랍니까? 중간에 좀 저도 마진 따먹고 의사한테 소개 좀 하게. 특히 성형수술 환자 환영합니다. 이 중에 몇 개는 말은 좋습니다. 다만 그 업체가 무자격 업체인데 무자격 업체가 어디서 무슨 지식을 배웠길래 이 짓을 하고 다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거고요. 물론 지자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자체 스스로 해결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이따위 업체들한테 안 당하려면 왜 지자체가 불법을 합니까? 국공유지 무상양도도 살펴볼 부분이 많습니다. 자료가 없으니 근데 볼 수가 없습니다. 사업시행계획서가 있었다면 과연 팔아먹지 말아야 될 국공유지를 팔아먹었는지 안 팔아먹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공개를 안 하니 알 수가 있나요? 지금도 인터넷으로 공개를 안 하니 여러분한테는 아주 얇은 책자, 구청에만 제대로 된 거 들어가고 정비업체하고 조합만 알면 됩니까? 여러분 몰라도 돼요? 주인 아닌 거예요? 주인이길 포기했어요? 그리고 포기를 했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이제 다 끝났는데 불러요 나를. 한번 포기했으면 끝까지 포기하시지. 자, 그 다음에요. 총회 책자가 너무 많아서 빠른 속도로 넘기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이 총회 책자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여기 보면 자, 우선 미치겠습니다. 주택공사 도급 가계약서 이건 안 보겠습니다. 가계약이니까요. 이거는 임시계약이니까 보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본계약 띄면 그때 잠깐 지적을 하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아주 저기한 것 여기도 보십시오만은 이 사업시행계획서가 이렇게 얇단 말입니다. 최소한 사업계획서, 시행계획서 엄청 두껍습니다. 여러분한테는 빈 양식을 줬어요. 한장하겠습니다. 알 수가 있나 뭘 지적할래도 안 보여주면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서도 이렇게 얇습니다. 엄청 두껍습니다. 실제는. 왜요? 모든 관리처분계획에서 포함하여 정하도록 한 모든 사항을 다 생략해버렸습니다. 관리처분 총회를 하겠다는 그 절차를 의결한 것이지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그 절차는 뭐 하려고 의결받습니까? 의결 안 하면 안 할 겁니까? 내용을 보고 싶은 거지 누가 절차를 보고 싶어요. 근데 여기 보면 공사계약이 아까
시공사 이놈들도 나쁜 놈들입니다. 왜요? 철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철거공사 및 잔재 처리비 이라고 가로 열고 지작물 이설 비용, 성면, 공가관리 제외. 성면은 성분이 성면일 뿐이지 왜 철거가 아닌데 여기 제외를 하냐고요. 선물로 준 건가요, 여러분 조합에? 누군가에게 해먹으라고?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때부터 장난치려고 문화재 처리비용, 특수토목공사, 매립 폐기물, 불량토, 오염토양 처리비용 제외. 여러분 왜 제가 의료비를 저한테 달라고 줄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냐면 폐기물도 폐기물 처리 면허가 없는 놈한테 주거든요. 환장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재개발조합만 가면 이따가 폐기물 얘기는 이따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비기반시설공사비 여기 여러분 총회는 다 안 보여주다가 가는 거 몰라요. 다 빼버렸고 아까 계산서를 뺐는데 여기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20억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아까 28억이라고 했잖아요. 다 따로 놀아도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은 그냥 형식적으로 의결한 거예요. 오라 하니까, OS가 찍으라니까. 여러분의 그 영험함이 극에 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알고 찍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 보세요. 빨리빨리 넘기다가 제가 몇 개 아주 기가 막힌 것들을 봤는데, 정보통신 감리 이런 거는 해야 되니까 좀 비싼 거 이런 건 신경 안 쓸게요. 성면조사 아까 했고요. 해야 될 거 조금 비싼 거는 상관없는데 너무 비싸잖아요. 내일이라도 구청 가서 폐기물 반출 현황, 성면 반출 현황 조사 좀 해보시겠습니까? 오염토 발생 현황 조사해 보시겠어요? 정보기 청구. 왜 그 자료는 구청만 갖고 있으니까요? 있어요, 구청에. 아, 구청은 준다고요. 구청에 있다고요, 자료가. 구청에 있으니까 구청에다 날라가세요. 자, 그 다음에요, 성면일치 제거감리.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속된 얘기로 얼마나 비싸게 계약하고 얼마나 불합리하게 계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잘 못 고치면, 아, 서울에도 신길 7구역 같은 놈들이 있더라. 105톤 하고 18억 7천 나갔다. 그냥 내 친구들은 서울에도 많아라고 위로를 삼으시면 됩니다. 자, 아까 얘기한 2주 촉진 추가 계약 6억짜리 또 있더군요. 2018년 11월 12일 날. 그러면 2주 촉진으로만 해서 18억 넘게 나간 것 같습니다. 아까 11억 얼마인가 그랬거든요. 11억 얼마인가 16억 얼마인가 잘 기억도 안 난다. 여러분 보세요 좀. 도대체 누군가는 횡재하고 몰랐을 때가 참 행복한데, 여러분은 좀 약간,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항상 봐도 열이 받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적응할 때 되는데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2019년도 총회 책자는 보겠습니다. 특화공사가 뭡니까? 특화공사. 특화가 뭐예요? 예? 저는 참치 스페셜은 들어봤어요. 특화가 스페셜 아니에요? 특화가 뭐예요? 특화공사 의결했건 마감재 상향에 따른 공사금액. 원래 마감재가 뭐였는데요? 여러분, 자, 공사비를 산정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뭡니까? 공사비를 차지하려면 아까 묻지마 계약을 다 좋은데 한번 묻지마 계약에서 끝까지 묻지마 계약 할까요? 자, 철근 콘크리트는 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골조 올라가는 거. 아주레미 코스나 3편 레미 코스나 머스나 똑같아요. 섞었어요, 실제로. 뭐가 공사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까요? 마감재입니다. 어떤 자재로 시공하느냐. 철근 콘크리트는 똑같다고요. 금액도 거기서 거기고. 그런데 기존의 마감재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마감재 변경 특화를 한대요. 기존에 뭔지 알아야 특화를 하지, 변경을 하지. 속한 사람 있습니다. 여기 속한 사람. 그래서 자, 요건 아직 이릅니다. 지그들이 잘난 척 하려고 이런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이따가 보십시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일은 흔히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런데요. 여기 보십시다. 오염토 처리 방법 의결했건. 자, 여러분 착공 언제 했습니까? 착공 일자 아세요? 예? 몰라요? 착공 언제 했어요? 예? 2020년 7월 1일 착공. 자, 잠깐만요. 자, 2020년 7월 1일 날 착공했답니다. 그런데 착공 신고서를 넣었습니다. 여러분만 영험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공사는 더 영험하십니다. 왜냐하면 2020년 자 5월 7일 날 잠깐만요. 미리 오염토를 주인이니까 한마디 합시다. 마이크 안 줘. 진행자한테 보면 진행자한테 보면 그게 아니고 선정을 하잖아. 선정. 잠깐만 좀 와요. 아니 자. 나는 잠깐만 좀 와요. 마이크 저쪽에 있습니다. 저쪽에. 자, 오염토가 착공을 하기 전에 오염토 처리 방법을 미리 의논합니다. 물론 오염토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나올 수는 있으나 여러분이 오염토를 만약에 이게 나오려면 그라우팅 작업을 해서 땅을 천공을 해서 오염토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성분 분석을 해서 구청에 가면 오염토 성분 보고서가 분석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염토가 어떤 오염토가 몇 톤이 들어있는지가 구청에 가면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광명 11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 제가 알기에 광명 시내에는 오염토가 나온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광명 11구역에 오염토를 어떻게 해놨느냐? 2.5톤짜리 오염토를 싣고 다니는 트럭도 다릅니다. 아까 25톤 트럭이다 싣고 다닙니다. 그런데 2.5톤 트럭이 오염토를 싣고 가는데 120만 원이랍니다. 지정 폐기물이어도 그게 오염토라 그래서 지정 폐기물 아닙니다. 근데 지정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120만 원은 말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 그 조합 같은 경우 그 회사가 계약을 했던 그 회사가 폐기물 처리 운반할 수 있는 자격 등록이 안 된 회사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의사가 아닌데 저한테 의료비 달라고 하면 주실 분들이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다른 조합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조금 이따 화 얘기를 할게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오염토 안건을 올리려면 어떤 작업을 해서 몇 톤의 오염토가 나왔다 라는 게 여러분한테 보고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오염토가 있답니다. 매립 폐기물, 오염토, 폐기물 높이 뭐 뒤에 있긴 있네요. 산출사라는 게 있네요. 요 내용이 요대로 구청에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구청에 성분 분석표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이게 가장 최근에 생겨난 가짜 계약들이어서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조합은 아니길 기대합니다. 진짜 오염토가 나왔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왜 내가 가짜라고 얘기하느냐? 계약을 한 주체가 반도건설이었습니다. 반도건설은 이 계약을 하더라도 폐기물 운송면허가 없기 때문에 못했을 겁니다. 반도건설이 폐기물 운송면허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인까지는 안 해봤는데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종합건설사가 뭐가 불편해서 폐기물 운송 업체는 따로 있습니다. 확인은 해보세요. 물론. 근데 제가 아는 종합건설 중에 거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한테는 물론 제가 이걸 총회책자를 받더라면 제가 대한민국 폐기물 관리협회에 들어가면 엑셀로 파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 가나 저런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폐기물 처리 용역계약서 아니라도 하겠다. 그 다음 총회 때는 나옵니다. 왜? 앞에서 오염토가 있다고 했고 계약서 할 때부터 오염토 처리 비용은 별도 계약서를 쓸 때부터 시공사는 여러분의 오염토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대구시는 대구 서구청
서구청은 여러분의 집 지을 때 오염토 위에다가 집을 지었나요? 매립장 위에다가 집 지었어요? 불법 매립장 위에다가? 왜 이놈의 조합만 가면 땅만 파면 오염토가 나오냐고요? 근데 확인해보면 없어요. 여러분이 반도건설이 폐기물 운송을 하고 하는데 반도건설이 계약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가짜 업체를 동원하는 경우가 있어도 시공사가 스스로 몸소 폐기물 처리 계약을 하는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국에서 으뜸인 거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시공사가 제가 조합을 100개도 더 봤습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오염토 처리 계약을 운송 계약을 하는 경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하면 구청에다가 아까 뭐 하면 된다고요? 오염토 성분 분석표 주고 폐기물 오염토 반출증 그게 나오면 어느 차량이 어느 회사에 몇 번 트럭이 몇 톤을 싣고 가서 어디다가 매립했다는까지 다 나온다고 했죠. 그게 국립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올바로 시스템이라는 폐기물 추적 관리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등재지 않는 저기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예. 나중에 설명하십시오. 예. 그 부분은 벌써 미래에서 2020년도에 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요. 조용히. 그러니까 이따가 들어보시고 확인도 해보시고. 근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여러분이 앞으로 확인해야 될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아까 광명처럼 얼토당토 하는 금액 2.5톤 싣고 갔다 그러고 5톤 싣고 갔다 그러는데 그 업체는 면허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거기는 확인했어요. 근데 여기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굽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 기반시설 계약이 스탠다드 건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이라고 해놓고 공공화수관로 동남공영이라는 회사가 33억 2천 했답니다. 공공화수관로가 뭡니까? 집 짓는데 혹시 하수관 없이 집 짓는 거 보셨어요? 근데 기반시설의 공공하수관로라 하니까 단지 내가 아닌 다른 데 어디 하수관로 공사를 별도로 해주신 게 있나요? 서구청을 위해서? 예, 그거 한번 보시고 대신에 정비기반시설 공사라고 하니 사업시행 계획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거기서 그게 의무를 여러분한테 부과를 하려면 사업시행 인가 조건이나 이런 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해야 되는지 왜 여러분이 비용 부담으로 해야 되는지가 인가 조건에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 인가서에 인가 조건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가서 같은 것들이 공개가 안 돼 있고 여러분한테 보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공화수관도 공사를 제가 처음 봤거든요. 조합이 하는 경우를. 네, 한꺼번에 나중에 질문 받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얘기하시는 잘 듣고 있는데 우리가 딱 들어야 될 내용을 드려야지 너무 지금 막 방대하게 다 얘기하시면 하지 말까요? 필요하지 않으신 분은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초청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여러분 그 다음 평당 여러분 시공사 공사비 얼마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444만 원입니까? 자, 여러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숙제를 남겨놓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여쭤볼게요. 상가 공사하고 여러분 아파트 공사 중에 어느 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왜요? 상가는 뼈다구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뼈다구만 있잖아요. 실내장 뭐 벽지를 바르기를 해요. 뭐를 해요? 싱크대가 있긴 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똑같이 여쭤볼게요. 학교 공사하고 학교 건물하고 여러분
집하고 아파트하고 어느 게 공사비 많이 들어갈까요? 예? 아니 상가하고 이거하고 크게 달라요? 이것도 뼈다귀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증축공사 했을 때다. 몇 평인지 아세요? 아홉 칸이고 448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계산해 보니까 뒤에 평리초 인근부지 교사 신축 사업비 산정서에서 4층 9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 건축 연면적 1483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환산해 봤더니 448평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공사비가 48억 8,400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봤어요. 아까 여기 올라오기 직전에 평당 부가세가 1,090만 원 정도인데 요 1차 계약이 1차 변경 계약이 그렇고요. 그 이후에 또 쭉 늘어납니다. 한 1,200 가까이까지 늘어납니다. 앞으로 변경 계약 계속 있어요. 어떻게 아파트는 400 얼마 지었는데 학교를 1,200만 원 짓는 건 왜 그렇대요? 뭘로 지었어요? 뭐 특별한 자재로 지었나요? 전국에서 보기 힘든 자재로 지었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자, 그 다음에요. 거실 바닥 타일 설치 도급 계약서. 원래 여러분 거실에는 뭘로 했어요? 원래 뭐였어요? 원래 타일이에요? 자, 잠깐만요. 제가 물어볼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하려고 하면 기존에도 맨바닥으로 놔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빼고 이걸로 바꿔야 되겠죠, 그죠? 왜 요것만 바꿔요? 강마루 위에다 타일 바르나요? 그냥 여쭤봐요. 강마루 위에다 또 바르셨어? 그 다음에요.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벌써 아까 본 거는 많은데 듣지 않고 싶어 하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자, 가전제품 납품 계약. 원래 당초 계약에 가전제품 없었나요? 마이너스 옵션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뭐 있던데 또 저기가 2023년도 공사 변경 계약에서 이렇게 많은 걸 바꿨습니다. 23년도면 공사 거의 끝나갈 때 아니에요? 2020년도에 착공했으니까 정화 설비 시설, 정화조 벤트 입상과 흙막이 가시설 추가 공사, 뭐 추가 설치, 천정 마감, 열선 설치, 내부 조적 연도별. 자, 여러분요, 혹시 여러분이 세상 살다가 10년 전에 내가 팔아먹은 집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산 사람이 수도관이 터졌답니다. 여러분 가서 고쳐주고 오시겠습니까? 아니, 돈이 많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그 사람이 안타까워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너한테 집 판 지가 언젠데 네가 왜 그걸 고쳐달라고 해야 하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죠?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여러분이 관리 처분이 끝나고 일반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 분양한 뒤에는 여러분은 조합원이기도 하지만 입주 예정자입니다. 그렇죠? 일반 분양에다가 끼어들었죠? 여러분보다 훨씬 많은
그러면 일반 분양이 끝난 뒤에는 공사를 추가로 손을 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추가로 손대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왜 여러분 비용으로 이미 집 분양 받은 놈한테 왜 더 좋게 지어줘야 되는데 추가 공사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거만 공사하는 건 상관없어요. 야, 우리 싱크대가 너무 안 좋아, A 제품에 B 제품으로 바뀌자면 총회에서 하면 돼. 왜? 여러분 거니까, 여러분끼리 비용 물 거니까. 공동 구간은 손대면 돼,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거꾸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단지에 유치원이 있었어. 분양받을 때, 일반 분양할 때 여러분 유치원을 없애버렸어. 일반 분양자가 가만히 있을까? 여러분한테 손해배상 청구할까? 나는 유치원 있는 거 보고 분양받았지 왜 네 맘대로 없앴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내가 분양받았는데 바보 같은 조합원들이 막 우리 집을 좋게 짓는데요, 분양계약서가 없었어. 그 당시에는. 왜요? 거의 다 지어질 2023년도 이렇게 추가 계약을 하는데 조합원 거만 한다는 말이 없어요. 전체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만약에 이 총회 안건을 올릴 때 우리 거만 아니고 일반 분양자들 더 많은데 그 사람 거 집 좀 고쳐주자, 우리도 덕분에 우리도 좋게 짓고 이랬더라면 여러분이 이 안건 찍었을까, 안 찍었을까? 왜 우리 작은 숫자가 전체 그것까지 가봐야 되는데 조합원이 몇 명이나, 일반 분양자는 여러분보다 훨씬 많잖아요, 숫자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신 거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을 주셔야 돼.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학교시설 증축공사 아까 48억대 얘기했는데요, 53억 7,200억 올라갑니다. 왜요? 옛날에 보면 가정폭력이라는 거 그래요. 처음에 때릴 때 안 맞아야 됩니다. 처음에 때릴 때 맞아주면 그 다음부터는 때릴 줄 알고 때려요, 계속.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 자, 빠른 속도로요, 그냥. 이것도 좀 특이했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아까 공공하수관로 한 놈이 있었고 정비기반시설 공사한 놈인데 뭐 제시공을 한다는 업체가 또 생뚱맞은 업체가 등장하는데 3,400 뭐 적긴 해요. 이것도 약간 특이했어요. 뭘 제시공, 구청이 뭘 하라 했대요. 그런데 왜 이 업체가 제시공했는지 잘 모르겠고, 구청놈들도 정확히 구청이 하는 짓거리도 꼭 있습니다. 저는 매번 손가락질 설계 변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추가로 해라 저거 해라 막 지가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하든지 경면 변경 지시를 하든지 그러면 업체들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업체들이 구청에다 백을 쓰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좀 지적해 달라고. 그러면 자기는 공사비 많이 받을 수 있어 좋으니까. 왜냐면 준공 앞두고 막 구청이 지적하면 조합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이 뭐 지시해서 제시공했다는데 도대체 뭐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통과 질서를 안 밟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밟았더라도 여러분은 총회 자료에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민간건설 도급공사 계약, 스탠다드 건설, 요거는 아까 올라간 거고, 올라간 계약서였고요. 학교 공사비 증축 계약으로 해서 결국은 1,199만원, 마지막에 증축 공사한 거 보면 부가세 포함해서 학교 1,199만원인데, 제발 좀, 어떻게 학교 짓는데 평당 1,200에 가까이 들어간답니까? 뭔 얘기라도 이해가 안 갑니다. 건축을 잘 모르긴 한데, 여러분한테는 비교해 볼게요. 우리 집에는 벽지도 있고, 싱크대도 있고, 다 있는데, 바닥도 있고, 학교 교실하고는 천양지차 다를 텐데 어떻게 우리 집보다 더 비싼 두세 배 비싼 학교 건물을 어떻게 지었는지 저도 보고 싶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바닥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바닥하고 의자하고 그래서 다 들어 있습니다. 컴퓨터하고 다 들어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칠판하고 전자칠판하고 다 들어 있습니다. 아무튼 일부 저는 조합원이 아니고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사 제 설명이 일부 마음에 안 들었더라도 저를 비난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조합원이시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업체에게 속은 부분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유난히 교육열이 높습니다. 그렇죠? 부모 세대가 자식들을 열심히 가르칠 때는 내가 너를 좀 더 가르칠 테니까 누군가 속여 먹고 살아라라고 가르칠까요? 아니면 나는 못 배워서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했을 때 나는 내 주장을 못 했는데 내 자식만큼은 누구에게 속임을 당하거나 누가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제발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구청에도 확인해 보시고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고치시게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고생하셨고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간단히 질문 받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장님 끝까지 경청해 주셨으니까 조합장님 말씀 듣고 그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저기는 넘기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최하신 분들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간략하게 좀 아까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제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저한테 욕은 하지 마시고 대부분은 그래도 한번 안 드는 것보다 들어서 여러분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지 저한테 무슨 이익이 있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들리니까 나오셔서 마이크를 여기 잡고 좀 하실래요? 마이크가 멀리 안 가면.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 들고 하시면 다른 분도 공유하고 저도 잘 안 들립니다. 전달은 어느 정도 의미는 전달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저기 계시니까. 근데 제가 다시 한번 구분해 드리면 제가 확인하시라는 자료 중에서 구청에 확인하십시오 하는 내용이 있었고 여러분 조합에 확인하십시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금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자, 조합에서 즉시 확인 가능한 자료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면 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몇 명이 며칠 작업에 나옵니다. 성면 철거, 여기도 반출증, 그게 조합에도 자료가 있습니다. 조합에서 볼 수 있고요. 그러나 공신력 있는 자료를 구청 가면 똑같은 자료가 조합에 있어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 보고서가 있어서 이 감리 보고서에 보면 얼마가 반출하고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 수 있고요. 조합에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작물 철거, 한전, 통신시설, 수도사업소, 수도는 참 구분해드리면 부산, 창원 이런 데는 수도사업소가 다 합니다. 근데 서울은 조합이 하라고 시킵니다. 원래 수도법 시행령은 자기들이 하고 원인자 부담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서울은 제가 끈질기게 민원을 제시해서 2023년 5월에 앞으로는 너가 그따위로 하니까 조합에서 이런 허위계약을 하는 거야. 부풀려진 계약이죠. 그거 수도관 하나 짜는데 300에서 500밖에 안 들어가는데 뭔 몇십억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랬더니 서울시도 결국에는 제도적으로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대구는 지자체가 직접 하는지 혹시 조합에다가 맡겼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파악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은 그렇게 합니다. 창원도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천안은 2015년도에 천안지청에서 신부동 재건축조합에 대해서 지작물 철거 그것을 기소해서 대법원까지 중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서 공소장에 보면 자기들이 하지도 않은 전기공사, 철거공사를 둘이 짜고 용역비를 해서 업체와 조합 임원이 나눠 먹었다라는 내용이 업무상 횡령 이런 것들이 저기에 나옵니다. 공소장에. 그래서 제 카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저기가 있습니다. 제 아마 책에도 그 내용을 제가 설명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수사보고서 보도자료 다 올려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지금까지도 이런 일이 계속 있어서 요것 또한 지작물 또한 여러분이 가지면 조합의 자료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전기 원인자 부담금 그리고 한전과 계약했던 전신주 철거 계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시설 원인자 부담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 가스 사업자에 준 돈이 있고 만약에 수도공사도 대구시 수도사업소가 있다면 수도사업소에 돈 준 게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 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합에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기반시설 공사비도 산정해서 첨부 처리했으면 그것도 조합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잘 정확한 자료는 그런 것들이 조합에서 지금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구청에 해보라는 것이지, 제가 설명드린 대부분의 자료는 조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저기를 위해서 조합이 아직까지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구청으로 가라 한 것이지, 대부분의 자료는 여러분이 조합 내에서 확인할 수 있고, 아까 공사비 원가계산서 같은 경우도 어느 업체가 뽑았는지, 혹시나 우리하고 계약한 업체가 뽑았다면 정말 웃기죠. 제3의 업체가 뽑았다면 객관적이지만 우리하고 계약한 업체가 뽑았다면 순전히 지자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시라고 그런 것이지, 무조건 조합에 가서 아니 구청 가서 확인해라 이 뜻은 아니니까 오해 없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분 저기 질문하시면 또 한두 분만 더 받고 저는 예.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흥분해가지고 예, 저는 가족으로 112도 생산을 사용해서 생략 정화하고 조합원이라고 하는 권태준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법무사한테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다 자기 자료고 자기 자산이 다 중요하신 분이잖아요. 재산계 종합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원주 종합원보다 1학기 60년 돈을 더 주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들어왔는데 지금 또 비율이 약 10% 이상 떨어져가지고 한 3천만 원 정도 더 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조합은 조합장 계획팀에서는 비율 150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125%, 25%는 먼저 비판을 했고 25%가 있는데 지금 20% 줬는 거에서 120% 됐는 상태에서 지금 10%에서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는 1억 한 5, 6천. 그래서 지금 우리 입주할 때 들어왔던 분보다도 많은 돈을 지금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제 입장에서 돈을 어떻게 하냐, 적게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이제 뭐냐면 지금 이제 법사님 이야기하셨죠. 지금 조합장이 우리 회의하려고 지금 오늘 모였거나 했던 이 조합장이 했던 거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정말 많은 돈이 새어나갔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무사님, 이 법무사님 우리 고문으로 새로 지정부 만들어지는 고문으로 들어갔을 때 최대한 빨리 준공하고 듣기 우리 빨리 해야 되잖아요. 해가지고 됐을 때 얼마를 벌어버릴 수 있는지 그걸 정말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 제기해가지고 얼마나 해봤다, 얼마나 더 많이 높은 금액이 했다. 그건 내 인정하겠어요. 잠깐만요. 저는 제 돈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그럼 우리가 만약에 지금 비대위를 구성해서 비대위를 올릴 수 있다고 했을 때 한번 얼마나 올릴 수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진행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안 되죠? 아니 그게 아니면 그래가지고 더 나오면 더 나와서 1,000만, 2,000만 더 나올 것 같으면 그러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만 말씀하세요. 아니 일단 저번에 물었잖아요. 얼마 돈을 받을 수 있는가 아까 했었어요. 대답해 주시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제가 여러분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은 이 계약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라고 하는, 잠깐만요. 이 계약이나 추가 분담금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거에 대한 제가 설명을 의뢰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확인하시거나 하시고, 대부분 이런 것들 아까 제가 수사 사례도 있다고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쩝니다는 제가 여러분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업무를 하도록 위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이 조합원이고 여러분들에게 의논하십시오라고 했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제가 여기서 100%를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다 털어버리면 여러분이 이걸 고치는데 지장이 있는 것들은 꽁꽁 숨겨놓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를 더 봐야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고, 그 다음에 미리 했을 때 상대가 방어하고 나올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여러분이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고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 변치 않고 고치겠다 한다면
그때는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걸로 제 설명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더 설명 저희 듣고 끝내겠습니다. 분이 있어서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앞에 계신 분 저는 오늘 처음 참석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계속 밴드에서 글만 보고 뭐 보니까 뭐 정현우 선생님 지금 누가 이야기하시는데 얼마나 넘어갈지 모르겠고 비를 얼마나 넘을지도 모르겠는데 주먹을 주고 힘을 하고 뭐 하고 하면서 대책 없는 것들에 대해서 받을 수 있다 하면 절반 드리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같이 내면서 비대위를 같이 내면서 거기에 대해서 해임 동의안을 받거나 직무 정지를 시켜야 되는 게 많은데 해임하고 나서 언제 우리 뽑아요? 3개월 후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하자는 건데요? 그 대안 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비대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제 같은 경우는 빨리 청산하고 이거 문제 있다면 강민호 조합장 고소 고발해서 하는 게 더 빠르지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제가 답변 드릴 내용 아닌 것 같고요. 우리 학교에 시간을 좀 주세요 이제는.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저는 자 이걸로 마치고요. 나머지 여러분들 뭐 토론하시던 그런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예. 잠시만요. 정혁 씨. 저도 조합장으로서 법무장님. 가능하겠습니다. 질문 한 번만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전장장으로서 내용도 합니다. 법무사님한테 질문하고 네 여보세요? 우리 법무사님은 일찍만 왔어요. 네. 그죠? 예, 예. 김내원 아니고요. 그 아까 2020년도부터 아, 내가 이야기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러시면 더더욱이 그러면 지금이라도 고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예. 아까 여러 가지 좀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과학하고 금액이 과학하고 예를 들어서 2배, 3배 정도 된다고 이런 과학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자, 그럼 과학 계약들을 우리가 찾아냈을 경우에 그거를 뭐 역으로 뭐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건 소송밖에 없겠죠. 그거를 반환받을 자,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 시공사 혹시 접점 시공사의 공사비 다 100% 지급됐나요? 다 가버렸어요? 60일 안에 지급하도록 돼 있죠. 아, 그러니까 다 100% 갔어요? 그러면 소송이 시공사와 해야 될 부분이 꽤 크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 지급이 됐으면 지급이 덜 된 부분이 있다면 막으면 될 일인데 지급이 다 됐다면 소송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법무사님, 우리가 나도 성계가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1년 2년 껌이 17일반 우리가 막아가지고 법을 하겠어 그냥 거기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 제가 말씀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 부분 잠깐만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잠깐만요. 제가 전자 지금 조합장님이 지금 이 조합장님 같은 경우도 2020년도에 조합장 되셨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조합장님이 계약을 원초적으로 계약을 안 했고 고칠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약간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논하셔서 다만 개인적으로는 누군가가 조합이 소송하면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면 어떻게 소송을 해야 되냐면 자 A라는 계약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10억이 손해가 났다. 그 중에 내 거가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내 거만 소송하는 옆집 거는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합은 개인은 하기 어렵고 조합장님 말씀 좀 들어보시고 지금 설명 있는 그대로 끝까지 들어주셨으니까요. 한번 조합장님 생각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한번 조합장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